그러니까 HP랑 LP랑의 차이가 능력이나 뭐 의지력 이런 차이가 아니라 이걸 세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도 HP랑 LP로 또 이렇게 나뉘게 돼 있어요. 네, 오늘은 습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짧은 영상 보시면 루틴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의지가 약해서 습관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나쁜 습관을 좀 없애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영상입니다. 간단하게 습관을 설명드리기 위해 책 얘기를 아주 짧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습관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 예시를 몇 개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때에 비해 굉장히 쉽고 또 재밌고,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을 믿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책을 어떻게 읽으시나요? 제가 영상 중에 책 얘기한 영상은 딱 한 개 있는데, 자기계발서 몇 권을 추천드린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일단 제가 잘하는 거는 책을 보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제 삶에 적용하는 거, 그걸 잘하고, 이 책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이유나 여유를 잘 찾지를 못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제 스타일이 삶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제가 책 얘기를 하면은 이 책이 트리거로 제 삶에 도움이 됐었던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내용, 혹은 여러분 삶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고 HP 라이프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언제든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볼 때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뭐 오늘도 몇 권 얘기를 할 건데, 이 공부할 때는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되고, 이걸 다 공부해야 되고, 이게 시험에 나오고 막 이러니까 부담이 컸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고 이걸 그냥 재료로 써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요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결국 내가 생각이 막히고 재료가 부족하거나 혹은 더 고급 재료를 원할 때, 그럴 때 부담 없이 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도움되는 부분 있으면 잘 사용하고, 딱히 다 못 봐도 크게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제 서재에 있는 책들 중에 이렇게 습관에 관련된 걸 쭉 가져와 봤어요. 근데 이걸 다 리뷰를 해드리거나 이럴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똑같은 책이 두 권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설명드린 거랑 똑같은 이유인데, 제가 제 마음대로 책을 읽다 보니까 읽었는데 안 읽었다고 생각하는 책도 있고, 안 읽었는데 읽었다고 생각하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책을 갈 때마다 많이 사는 편인데, 그 중에서 한두 권은 꼭 있는 거를 사더라고요. 근데 딱히 아깝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 게,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꽂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여기. 그러면은 볼 때 습관이란 거에 대해 저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 책이랑 이 책은 저자가 같은 걸 봐서 또 같은 책인 것 같네요. 원서랑 한국판이랑 둘 다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비교 분석해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 볼 때 생각나는 재료들하고 또 영어로 볼 때 생각나는 재료들하고 또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날 때 사긴 합니다. 책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습관이란 걸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헤빗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헤빗에 대한 데피니션은 이래요. 결국 습관에는 내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습관이 있고, 내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습관이 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습관을 행함에 있어 최대한 장애물을 치우고, 방해가 되는 습관을 행함에 있어 최대한 장애물을 설치한다. 이게 제가 습관이란 거, 이 책들을 그냥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쓱 볼 때 기본적으로 드는 저의 데피니션이에요.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습관이라고 하면요,
두 가지 길이 쫙 펼쳐져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한쪽은 방해가 되는 행동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쪽 길을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 길은 최대한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쪽 길은 최대한 가기 쉽게 도로도 반듯하고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쪽 길은 최대한 지저분하고 장애물도 많고 때로는 가는 게 막 절벽이라서 못 갈 정도로,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안 가고 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길이어야 됩니다. 자,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뭔가 딱 그 일라이먼트가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예시를 조금 들어볼게요. 먼저 나쁜 습관에 장애물을 넣어주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수면이 부족할 때 가장 요새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 나쁜 습관 하나가 잘 때 핸드폰을 굉장히 오래 해요. 엄청나게 늦게까지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나쁜 습관을 내가 없애기 위해 어떻게 장애물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저도 스마트폰을 하는 그런 버릇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전에 내가 기사를 보건 영상 유튜브를 보건 뭐를 하건 무조건 저는 두 개의 영상을 봐야 됐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5분짜리고 하나는 6분 몇십 초짜리인데 두 개 합해서 한 12분 정도 되죠. 그 5분짜리는 제가 어디서 고른 건데 제 삶을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영상이었고, 또 하나는 제가 직접 만든 영상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내가 왜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그리고 나의 목표 이런 것들을 쭉 찍어둔 영상인데, 일단 그 다 보려면 12분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걸 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딱히 핸드폰을 할 생각이 잘 안 들었었어요. 그만큼 이제 생각이 무거워지고 빨리 자서 내일 일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건 특히 두 번째 제가 직접 찍은 영상 때문인데 진짜 보기가 싫은 거예요. 보기 좀 힘들게 찍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보고 마음 무거워지느니 핸드폰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저는 두 개의 장치를 설치를 한 거죠. 장애물을. 야식을 먹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장애물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자기계발서나 보면 냉장고 앞에 저울 놔두면 효과가 있다.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약간 약하죠. 장애물이라고 하면 쉽게 넘을 수 있는 장애물 정도로 느껴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팅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는 팔굽혀펴기 150개, 왜냐면 150개 한 번에 하는 사람 없고 보통 나눠서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좀 힘들죠. 아니면 스쿼트 300개, 아니면 그 두 개 전부, 그걸 하고 야식을 먹을 수 있다. 장애물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야식을 먹을 마음이 없어지거나 그게 너무 힘들면 이제 그냥 안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조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하우가 쌓이면 그 장애물을 많이 설치를 하는 거죠. 또 이게 잘 되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공복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도 아침에 커피는 저에게 정말 굉장히 큰 기쁨과 어떤 행복과 만족감을 주는 그런 요소 중에, 아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커피를 포기할 생각은 애당초 없었고, 근데 공복에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기보다는 저한텐 그랬어요.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만성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공복에 커피를 마심으로써 저한테 일어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커피를 포기할 수는 없고, 공복에, 그러니까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 장애물 두 개를 이제 놓은 거죠. 뭐냐면 무조건 단백질과 섬유질을 양은 상관없이 섭취해야 된다. 꼭 단백질과 섬유질. 이제 아침을 스킵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장애물을 설치했더니 단백질은 보통 계란 후라이 얼른 하던지 아니면 삶은 달걀, 그리고 당근, 오이, 뭐든 그렇게 간단하게 먹고 즐겁게 이제 커피를 만끽한 거죠. 점점
아침을 좀 건강하게 먹는 식습관도 생기고, 자, 그렇게 나쁜 습관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걸 간단하게 봤고, 그러면 좋은 습관을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아침 운동을 내가 하는 게 저한테 되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자기계발서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운동화나 운동복을 준비해 놓으면 아침 운동을 나갈 확률이 더 높다, 이런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충분히 이 선상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근데 이게 정말 효과를 보려면 운동복을 고르고 뭘 신을지 고르는 그 스트레스가 나한테 되게 큰 사람은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예요. 근데 애당초 그런 고민이 없었던 사람은 사실 좀 약하죠. 왜냐면 그게 애당초 나한테 장애물이 아니었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나한테 장애물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적절하게 세팅을 하거나 적절하게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습관이란 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에드프로 6단계에서 루틴화 아니면 프랙티스 정도, 여기서 이 습관이 잘 쓰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버컴에서도 쓰이고요, 그리고 인라인먼트에서도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은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좋게 작용할 수 있는 정말 큰 무기예요. 그래서 꼭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인라인먼트, 예를 들어서 JTB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깨달음을 준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떤 구독, 알림 이런 것, 근데 절대로 누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건데, 제 영상을 꼭 필요하신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지, 아무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0.001%도 없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그 구독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알림 설정이나 내가 특별히 찾아 헤매거나 챙겨야 되는 그 장애물이 없어지고 자동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습관이 형성이 되는 거죠. 어떤 깨달음도 좋은 습관을 통해서 나한테 계속 깨달음이 올 수 있는 툴을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LP건 HP건 하이퍼포머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라서, 그리고 의지력이 워낙 강한 사람이라서, 저 사람은 밤에 핸드폰 하고 싶은 유혹이 없는 사람이라서 좋은 습관이 길러지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이 HP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습관들을 어떻게든지 킵하려고 하고 또 새로 만들려고 하고, 방해가 되는 습관들은 어떻게든지 그걸 하는 걸 어렵게 세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어떻게? 우선적으로 나에게 내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습관과 방해가 되는 습관을 잘 구별을 하고, 적절한 곳에 장애물을 설치 또는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약한 그런 문장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의지력이 강하고 나는 의지력이 약해. 이건 뭔가 타고난 것 같은 되게 약한 말이고, 오늘 이 정도 내용도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장애물을 어떻게 설치하고 제거해 볼 수 있을까? 그러려면 너무 많이 말고 지금 딱 하나, 당장 펜하고 종이를 꺼내서 내가 지금 꼭 만들고 싶은 좋은 습관은 뭐가 있지? 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내가 지금 꼭 없애고 싶은 내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습관 하나는 뭐가 있지? 를 써보시고, 거기에 내가 정말로 장애물이라고 느끼는 거를 없애고, 그리고 내가 장애물이라고 느끼는 거를 설치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댓글로 그걸 쓰셔서 다른 분들도, 왜냐면 고민하는 게 다 비슷비슷하시니까 댓글로 쓰셔서 다른 분들도 좋은 노하우면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고, 또 그걸 보고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또 고맙다, 정말 이거 도움된다, 나도 이거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뭔가 나중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자꾸 내 걸로 만드시는 게 HP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간단하게 이 습관이란 거, 헤빗이란 거, 저의 정의도 말씀을 드렸고, 내 목적에 도움이 되는 습관과 내 목적에 방해가 되는 습관,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고 실천하지 않기 위해서 장애물을 설치해야 되는 거, 제거해야 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하고 더 딥하게 우리 일에 관해서, 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런 습관들을 어떻게 설치하고 제거하고 하는지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HP 라이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보신 분들 제가 재밌는 마케팅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이메일로 굉장히 장문의 이메일이 와서 뭐 고민을 말씀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제가 본인이 정말 아끼는 누군가에게 제 영상을 보내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또 친구들한테 추천도 하고 하실 거란 말이죠. 그 마케팅하고 연관된 얘기인데 제가 짧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쩌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앞의 영상보다 이게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제 영상이 도움이 돼서 누군가한테 전달을 해주려고 하는데 보통 어떻게 하시죠? 야, 이거 봐봐, 진짜 도움돼, 꼭 봐, 그러면서 링크를 보내죠. 혹은 아들, 딸, 이거 꼭 봐라, 시간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래, 인맥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래, 잘 배워라, 알았지? 사랑한다, 이러면서 이제 영상 링크랑 같이 보내시겠죠. 그러면 뭐 상대방은 그래, 눈웃음, 고마워, 눈웃음, 뭐 이렇게 오고 안 보겠죠. 그럼 이제 속은 타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진짜 좋은 정보를,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많이 노력하시기 때문에 이 영상이 추천이 되고 해서 정말 좋은 정보를 받고 계신데, 그걸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좋은 일을 하는데 부탁하는 모양새인 거죠. 그래서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예를 들어서 친구면, 에이야, 내가 유튜브 하나 보고 인생이 달라질 줄 몰랐다. 나는 새 삶을 산다. 세상이 달리 보인다. 여기까지만 보내는 거죠. 그러면 뭐 그래? 뭔데? 그런 게 있다. 네가 이해 못할 거다. 뭔데? 보내봐. 아들아, 엄마가 요새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영상을 보고 있다. 내가 너한테 긍정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부정적으로 했던 게 참 많았던 것 같다. 미안하다. 뭐야,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영상인데? 그러면 자, 나는 솔직히 내가 느낀 바를 얘기를 했을 뿐이지만 상대방은 이제 그 영상을 궁금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기꺼이 당신을 아끼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죠, 그 정보를. 그죠? 근데 안 물어보면? 그러면 어차피 보내도 안 봐요. 이 영상이 맞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혹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그만큼 뭐 존중하지 않는 걸 수도 있고, 여러분 말을 잘 안 믿는 걸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좋은 일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셨으면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그리고 상대방이 부탁하게 만드는 게 맞는 거지, 거꾸로 하시는 건 효과도 없고 여러분도 속이 상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